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1일 오늘 목요일이고요. 여기는 중앙성관입니다. 과천에 있는 오늘 이제 후보가 되실 이제 허경영 후보님 등록을 위해서 지금 방문을 하신 상태고요. 지금 나오시네요. 개인 유튜브 아니에요? 개인 유튜브는 아니고요. 개인 유튜브 아니고 허경영 TV인데. 예, 올라왔어요. 저희 방문. 그래요? 예. 그 방문증 있는 분한테 드릴게요. 중앙성관이 왔습니다. 요걸 달고 들어오시라. 네. 출입증 내세요. 어떻게 기자신가요? 출입. 보좌관입니다. 두 분만 올라가시면. 예. 최이사님을 여기 오셨잖아요. 저 밑에 있겠습니다. 예. 왼쪽으로. 어디로 나가나요? 네. 지금 출입증이 없는 관계로 밖에서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허경영 시인님께서 그 등록 이거 뭐야? 손으로 미는 건가? 지금 후보 등록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도 용케 저 앞에까진 갔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제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300명 중에서 253명이 지역구에서 선발이 됩니다.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아깝게 2등, 3등, 뭐 4등 이렇게 떨어졌던 당에 대한 국민의 민심은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만든,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뽑게끔 만든 제도죠. 근데 이제 각 정당별로 거대 원투 전당들이 이제 위성 정당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준석 뭐 개혁신당이라든가 조국신당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한 마리 메기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또 그들 사이에서도 3파장 4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3%가 넘게 되면 4.5명이 배석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전체 300명에다가 3%를 곱하면은 그게 9명이잖아요. 그 나누기 2가 들어갑니다. 나누기 2가 들어가요. 9명에서 나누기 2를 하면 4.5명이죠. 그래서 4.5명에 해당되는 배석을 받게 됩니다. 그 47석에 대한 것은 이제 비례대표에 대한 배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3%가 안 되는 그런 좀 작은 정당에겐 또 기회를 또 안 줍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3%를 넘게 될 경우는 4.5석을 무조건 받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2번인 허경영 후보님께서는 3%를 넘는 순간 바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합법적으로 가능한 시간대가 됐을 때는 이제 투표지가 2개가 있으니까요. 하나는 정당 투표지, 하나는 각 지역구에 대한 투표지, 그 2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그때 되면 이제 뭐 각 해당 정당들이 이제 정당도 이걸 찍어달라, 뭐 지역구 의원은 누구 찍어달라 이런 식으로 선거 기간이 되면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혁명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지역구는 말고 정당 투표지만 투표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여기는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앞입니다. 앞쪽에서 지금 조금 제지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이 앞에 선관위 앞에 지금 와 있고 지금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후보 등록 현장. 저희 재작년에 하고 그때는 서울시 선관위였나요? 그때는 대선 때랑 서울시장 때는 제가 따라 올라가서 찍어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찍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네. 응이님, 코얼하니님, 김흠연님, 이은정님 반갑습니다. 김디글샤님, 선관위 비밀번호가 1, 2, 3, 4였던데 얼마나 그런 의견도 있군요. 네, 1, 2, 3, 4였다는 거는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 난 거 빨리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선거철만 되면은 언제나 찾아오는 그런 이슈들이고, 아니 그들이 원하는 바는 500억을 요구했다라고 하던데 그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고소 들어왔던 것들 다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요. 이번에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어쨌든 정치인이라는 것은 관심 밖에서 사라져 가면은 말 그대로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든 저런 소문이든 이슈가 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증상인 것 같습니다. 건승하십시오. 파이팅. 부정선거 문제 부각시켜서 바로 잡아주시길. 예, 모든 건 다 때가 있는 거고 이제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자 스튜디오에서 보이지 않던 많은 새로운 아이디들이 많이 보이고 있네요. 예, 음해 뉴스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주세요. 답답합니다. 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저쪽 한켠에는 지금 경호팀들 대기하고 계시고 아침부터 그래도 간만에 허경영 TV로 이렇게 모습을 봐주고 계신 분들 또 가슴 졸이면서 기대를 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1등으로 입성하셨어요. 예, 가장 빨리 들어가셨고 지금 몇 시죠? 8시 49분. 생각보다 빨리 오셨는데요. 와, 시인님 운전 실력이 굉장하십니다. 내비를 안 켜고 달리시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9시부터 등록인데 이제 그 전에 후보자 중에 최고로 1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김윤경님, 하루빨리 4월 10일이 왔으면 이런 얘기들. 뷰티소울님도 보이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이제 타 당들도 저런 이런 거를 들고 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인터뷰 같은 걸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록색 잠바면은 이무한 TV 방송국님께서 국가혁명 비례대표 공식 출마 진심으로 합장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셔요 하고 계십니다. 국회 입성 가자. 이런 얘기들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자, 다른 후보, 타 당 후보분들은 아직까지 모습을 잘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뒤늦게 출근하시는 분들 보이는 것 같고요. 슈퍼파워님께서 선관위 직원들이 신인님을 직접 뵙는 거 영광으로 알아야 할 텐데요. 사실 속으로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보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저 앞에 계신 직원분들께서도 선관위를 지키고 있는 이 문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경호팀 그런 쪽에서도 와서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어떤 분은 또 오토바이를 타고 900km를 타가지고 허경영 하늘궁을 와봤다 이런 카페 글도 봤었는데요. 마지막 마무리를 허경영 굿즈를 못 사서 아쉽지만 그래도 한평생 소원을 풀었다. 굿즈까지 사가면은 와이프한테 혼나겠지만 이런 글을 써주셨던 그런 재미난 블로거님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 이 국민들에게 어찌됐건 허경영이란 존재는 신선하고 참신하고 뭔가 기대하는 게 있고 보고 싶고 이런 두근거림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특정 악의적 목적성을 가지고 이슈화한다거나 뭔가 금전적인 걸 요구한다거나 하는 특성 안티들은 빼놓고 말이죠. 아침에 나올 때 굉장히 추웠습니다. 예, 허삼삼님 굉장히 추웠는데 지금 오늘 오후에는 날씨가 많이 풀릴 거라고 하네요. 지금도 벌써부터 햇살이 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들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마 후보 등록을 하고 나오시기까지 최소 30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바로 저벅 걸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지자분들하고 많은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바로 그냥 직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문 앞에는 또 저희가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고 오신 분들이 조금 계셨고요. 허경영을 연호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선거법상 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질서 정연하게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폴미님, 전차열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요, 저쪽 팀도 3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누가 들어가는 거냐고 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5명 이상 들어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깐깐해졌습니다. 저희도 딱 3명밖에 못 들어갔고요. 혹시나 틀린 것들이 있으면 또 이제 수정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일찍 와가지고 또 그 확인 절차를 밟은 후에 다시 또 수정해서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네요. 김디글샤님, 어떤 게 나왔을까요? 총선 후보 등록 시작했다고 나왔다고요. 예. 오늘 오는 길에, 제가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 하늘궁에서 과천까지 오는 길에 뉴스 라디오를 좀 들어봤는데 뭐 난리더라고요. 안철수도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또 누구더라, 그 박지원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윤한 갈등이라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총선 관련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대해서 갈등도 있고 뭐 이것저것 갈등이 있다면서 각자의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현재로서는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연합인가요? 그 위성정당 있죠. 그리고 조국신당까지 해서 그 3개 당을 합해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즉 200석을 넘길 경우 탄핵이 진행이 된다 하면서 박지원 님은 그 전 국정원장이죠. 그분은 그런 거를 또 얘기를 하고 계셨고, 또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는 워낙 당 내에서 복잡한 일이라 본인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식사 자리라도 하면서 좀 일단락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왜냐면은 이제 뭐 13번하고 17번 후보를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비례대표 순번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풀리고 있는 조짐이 아니냐 뭐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었던 뉴스, 라디오 뉴스 관련해서 좀 전달드렸고요. LA에서 응원한다고 글도 써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국신당이 현재로서는 지금 최고의 그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지지율을 지금 갖고 있어가지고 점점 커져가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느냐 하면서 여야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측면도 있고, 검찰 개혁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소리, 이 조국이 그렇게 외치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더 뜨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어찌 보면은 여당도 야당도 다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신당을 찾아 나선 국민들께서 이준석 신당이 뭔가 좀 할 줄 알았는데 또 각자 그 안에서의 색깔들이 너무 짙었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해서 또 빠져나온 무리들이 또 새로운 신당이라고 하니까 조국 신당이라 그러네? 그럼 그나마 여기다 한번 걸어보자 라는 식으로 새로운 어떤 히어로를 찾는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가혁명당, 허경영이 이제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하게 되는 국가혁명당이 만약에 나온다란 게 대대적으로 뉴스에서 나온다면 무슨 여신도 이런 돈 뜯어내기 이런 추잡한 뉴스 말고요, 정식적인 국가혁명당 뉴스가 나올 수가 있다면은 우리 국가혁명당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그런 희망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자들은 그냥 딱히 민주당이 좋은데 저기 이재명은 싫어서 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이고, 현 정부가 마냥 싫어가지고 그 강한 목소리를 내는 조국이 좋아서 라고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저 여야가 다 지금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이 신물난, 정치의 신물난 상태에서 그저 새로운 히어로가 나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조국 신당이란 것을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정말 걸맞는 정당은 우리 국가혁명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코맨님께서 국가혁명당으로 입당원하는 정치인도 생기길 바래요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장기표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쪽이시죠? 경선에서 떨어지셨나 그럴 텐데 국회의원의 그 혜택이 너무 많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허경영과 뜻을 같이 한다거나 국가혁명당 이런 정책의 뜻을 같이 한다는 그런 분들께서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출산 정책 하나만 봐도 그냥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네. 국가혁명당의 3.3 정책이 옳았다라는 것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금 따라하다 못해서 기업체들이 부영그룹이라든가 어디죠? LG였나요? 어디 막 곳곳에서 지금 출산하면은 1억 원을 준다라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과제를 지자체에서 하지를 않나 이제는 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업체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될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진정으로 걱정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기업가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 국가혁명당의 3.3 정책 안에 있던 그 출산 정책을 그대로 모방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그 1억이라는 숫자도 어쩜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국가혁명당의 정책은 출산 정책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것들에서 결국엔 옳았구나, 국가혁명당이 옳았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들 알아가고 있죠. 하지만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서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아예 그걸 못했어요. 그냥 찾아보고 정말로 조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이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국민들이 조금 더 깨어나면서 이 국가혁명당의 3.3 정책이 옳았다. 출산 정책뿐만이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연애도 지원한다. 생각해보세요. 지자체에서도 그걸 따라하더라고요. 국가혁명당 3.3 정책 안에는 연애 공용제라는 것도 들어있었습니다. 그 세부 전략에 보면요. 정말 엄청나죠. 청년 주택 해결 문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영꽃님 부정 조작 선거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혁명당의 3.3 정책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이제 온라인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괜찮기 때문에 김디글샤님, 인천시장 유정복님께서도 18세까지 살아가는데 1억 준다는 거 그대로 따라 했죠. 근데 18세까지입니다. 그 분할로 주게 되면은 8년 동안 그분이 인천시장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누기를 하면은 일시불로 받는 것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물 펌프에 비유하신 바가 있는데 기자들이 또 몰려드네요. 물에 양동이에 물이 다 닳았어요. 말라서 없는데 펌프질을 하려면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퍼부어 가지고는 물이 뿜어져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아예 호수로 콸콸콸콸 한 번에 퍼부어야지 그 1억 원을 주는 정책도 매달 50만원씩 20만원씩 그 애 분유값도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동기화, 모티베이트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을 애를 낳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늘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간신히 그냥 분유값이 조금 굳었다. 조금 더 분유값은 그나마 할 수 있다. 기저귀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것들, 장난감, 애들은 또 방에 매트 깔아야죠.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마중물을 한 번에 팍 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죠. 자, 지금 경호팀도 대기하고 있고 여기 성관이 바깥쪽을 한번 볼까요? 저 지역 저기 정문 앞쪽에 보면은 또 몇몇 분들이 아직도 손을 비벼가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에 국가혁명당 국회의원님 분들께서는 몇 분이나 되나요? 후보 지원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역구에는 출마를 하지 않으실 걸로 보이고요. 비례대표로만 한 10분 정도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만간 정식으로 기사에 뜰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례대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가 생긴 이 의의는 2등, 3등, 4등으로 떨어진 아까운 정당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당의 정책이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2등, 3등, 4등으로 아깝게 떨어진 후보들을 지지하는 국민의 마음도 들어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비례대표제라는 거예요. 300석 중에서 253석까지만을 지역구에서 뽑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시 만안구, 안양시 동안구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그렇게 253명을 뽑은 후 나머지 47석은 비례대표로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례대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해가지고 연립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말은 어렵습니다만 중간에는 그래도 거대 정당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시행이 되어 왔으나 이제는 비례대표제가 그나마 공룡 정당에서 좀 중소 정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단순하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퍼센테이지 계산하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3% 이상을 득표한 자에게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의 3%에 해당되면 3, 3은 9, 9명에 해당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면은 나누기 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5명을 배정해 줍니다. 그 47명이라는 빈칸 비례대표 인원 중에서 이제 4.5명이 배정이 되는 셈이죠. 근데 3%를 넘지 못하면은 아무 인원수도 배석이 되지 않습니다. 단 3%를 넘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3%부터는 딱 만약에 3.0%를 득표를 했어요. 국가혁명당이라든가 어떤 작은 군소 정당이 3.0%를 딱 득표를 했어. 그러면은 4.5명이 배정이 됩니다. 그 0.5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3%를 넘지 못한 정당들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5%가 되거나 아니면 4%가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 아닙니다. 4명이 되거나 5명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를 득표를 하게 되면은 정당 투표와 지역구 사람에 대한 투표로 갈리는데요. 두 가지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총선에서. 그래서 정당 투표지에 국가혁명당이 3% 이상을 받게 되면 최소한 4명이 입성을 한다. 비례대표 순번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번대로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운 좋아서만 4%를 받았다라고 계산을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정당이 4%를 받은 어떤 정당이 있다. 그러면은 300명 중에 4%면은 3, 4, 12 12명을 배정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준자가 빠졌으면 그대로 12명이겠지만 준은 나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6명을 배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한 사람의 천재가 나라를 살린다. 최옥경님, 두둥 신이님 자랑합니다. 이런 글들 써주고 계신 가운데 333만 명 접속해주고 계십니다. 좀 싫었네요. 카리스마를 국회에서 보고 싶다고 김송남님께서 얘기하고 계시고 사랑한다라고 외쳐주신 분도 계시고 많은 국가혁명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접속해 계시네요. 못 사는 국민들 살려주세요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저도 나름 공부를 해서 설명드렸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지 지금 완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건지 그거는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를 공부한 게 한 달 전이기 때문에 그 사이 또 변동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립형이냐 이런 거에서 지금 여기까지 진화는 해왔어요. 예전에는 300명 중에 253명 지역구 의원을 제외한
비례대표제 의원에 할당된 47명 있잖아요. 그 47명을 가지고 나누기가 들어갔었습니다. 예를 들어 10%를 득표한 정당이 있다 그러면 47명 중에 10%면 4.7명이죠. 예, 4.7명을 배정받게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비례형이 아니기 때문에 연립형하고 비례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300명 전체에서 10%이기 때문에 30명이 되죠. 거기에서 나누기 2가 들어가면 15명을 배정받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4.7명에서 15명이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가 그래도 공룡 정당, 거대 정당 말고 군소 정당 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역대로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천만 될까요? 그게 매번 다르고 대통령 선거냐 총선이냐 따라 매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매번 다르고요. 통해가지고 많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GPT도 선거 관련된 것들은 해당 홈페이지 가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라 그러면서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예민한 부분들은 또 GPT도 건들진 않더라고요. 김영은님 보라는 듯이 국회 입성하시길요. 코코님 오랜만에 뵙네요. 혼자 스튜디오 안 나타나시더니 허경영 TV에서 오랜만에 많은 분들 뵙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허경영 후보님 국회의원 비례대표 등록하러 오셨습니다. 긍정희님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비례대표 2번까지 들어가려면 몇 프로 되어야 하는 건가요? 3%예요. 무조건 3%라 생각하시면 돼요. 3%를 안 넘으면 비례대표를 인원수를 안 주고요. 3%를 냅니다. 그러니까 4번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면 무조건 되는 거고 2번, 3번, 4번까지는 무조건 안전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를 넘을 시 3%가 안 되면 1번, 2번, 3번, 4번도 다 탈락이에요. 안 줘요. 예, 제가 조사한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사이 뭐가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바뀌더라도 아마 퍼센테이지가 늘면 될 겁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준자가 빠질 경우는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 나누기 2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 보기 싫지만 총재님 때문에 보고 있다고요? 아, 지하철이라서 무음으로 틀어놔서요. 아, 긍정희님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표도 있어요. 고3 생일 지나면 투표 가능. 아, 럭키 6님께서는 생일이 빠르신가 봅니다. 4월 10일 이전에 생일인 고3 분들께서는 우리 허군전님이 있는 국가혁명당을 찍을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지자들 이번에 한번 역사를 만들어봐요. 최진영님. 아, 럭키식스님이 고3이란 뜻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저기 뭐가 바쁜데요? 물소리가 엄청 크긴 크네. 조금 전에 물을 줬나 봅니다. 예쁜 꽃들이 물방울에 젖어 있네요. 나비 모양의 꽃도 있고요. 국회가 아니죠. 여기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어놓은 예쁜 꽃들입니다.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들어가신 지 이제 30분이 채 되지 않으셨어요. 한 20분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라가면은 저 위에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제 또 올라가서 긴 복도를 따라서 막 꼬불꼬불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등록하는 자리에 도착하면은 또 기자들이 막 이렇게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요. 그리고 그 판넬 같은 거 이렇게 딱 대고서 후보 등록하러 왔다는 신문 기자에 실는 그 장면 포즈를 또 취해줘야 되고, 사실상 별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내고 오면 끝이에요. 근데 어떤 점검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보고서 오류가 났다 어쨌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체가 될 수는 있어요. 용인센터에서 선관위 4명 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혹시 저 바깥쪽에 계신 분들 중 한 분이신가 보네요. 밖에서 방송을 보면서 채팅을 쳐주고 계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저 중에 계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볼록 거울 밑에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저 다 우리 허경영 기자이실걸요 아마. 사전투표 금지 막 이러신 분도 계시고 제가 차마 다 읽어드리기는 힘든 멋있는 발언들 해주고 계신 분들 많으십니다. 여기는 과천입니다. 여기는 과천. 소리 없이 나오는 과천은 거의 반 서울이죠. 서울에 몰려있는 어떤 행정기관들을 많이 분산시켜 놓은 곳인데요. 옛날에 국가혁명당 정책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기 충청도권으로 대학을 많이 이제 분산시키고 어떤 행정도 지방으로 많이 분산을 시키겠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고루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도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으니 그거를 더 심각하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했지 실행을 안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지역 불균형이라든가 출산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국가혁명당 3.3 정책이 옳았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수 증원 같은 경우도 무려 그것도 굉장히 늦게 인터뷰한 건데 3년 전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의대수 증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바 있어요. 코로나라든가 많은 병원균들이 앞으로도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을 내다보고 계셨었죠. 근데 이제 와서 발등에 붕을 떨어지고 나서야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나서야 지금 또 증원을 하려고 과감하게 2,000명을 증원한다 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4,000명 좀 넘나? 한 4,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의대생 수가 3,000몇백인가? 하여간 많이 늘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서울권 대학에는 한 명도 안 늘리고 경기도권에 몇백 명? 한 350명인가 늘리고 나머지는 다 지방의대에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지방에 그런 의료 혜택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어쨌든 통찰력이 대단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를 정말로 걱정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인이나 정당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혹시나 원래는 허경영이나 국가혁명당에 관심이 없었겠지만 이 허경영 그냥 축지법이 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웃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혁명당의 3.3 정책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골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어차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홍보는 될 거예요. 왜냐면 원체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원체 지금 이런저런 방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고 그나마 찾은 대책들이 전부 다 과거에 국가혁명당 정책에서 기인한 것들, 즉 길목전법에 딱 걸려들고 있는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식인들 층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이 사람 그냥 또라이가 아니었구나, 천재는 천재네, 똑똑하긴 하네 까진 갔어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근데도 지지를 안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똑똑한 것까진 인정이야. 근데 왜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오링 테스트를 왜 하고 이상한 얘기들 하죠. 그거 일부러 계속 남겨두는 겁니다. 예. 그분이 살아오신 인생을 보면요, 술, 담배, 커피, 콜라, 사이다 아무것도 안 드시면서 꿋꿋하게 매진해 오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는 얼마나 더 미성년자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런 게 더 자연스러울 때입니까? 그때부터 장래 희망은 무조건 대통령이다 이렇게 쓰시면서 꾸준하게 해오신 그렇게 절제력이 높으신 분이 과연 이런 거 하나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꼬투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 철두철미하신 분이. 그렇다면은 일부러 뽀시래기를 남겨주는 겁니다. 왜? 왠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추측을 하자면은 어쨌든 기자들은 떡밥을 던져줘야지 그런 것들 가지고 기사를 계속 써주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빨리 뜨면 안 돼서 시기 조절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은 돈 많은 자들만 우르르 다 와버리거든요. 맞습니다. 투표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리크레사이님. 그렇습니다. 투표용지는 2장입니다, 여러분. 총선 투표용지는 2장이에요.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 그곳에 해당 후보로 나오신 인물에 대한 투표 하나랑,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 열받아가지고 그 후보 이름에다가 내 이름 쓰고 도장 찍고 나올래, 막 이런 사람도 있고, 허본자 쓰고서 도장 찍고 나올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우스갯소리겠죠. 근데 정당 투표제만 그 투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 지역구에 원하는 후보가 없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정당 투표에만 투표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투표를 하셔도 좋고요. 뭐 하나는 기권되고 하나는 정당 투표지는 살아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박정신님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비례대표 투표제에 대한 의의와 계산법은 앞에 2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근 한 달 사이에 큰 변동이 없었다라면 제가 설명드린 게 맞을 거고요. 일본은 투표할 때 후보 이름 쓰지 않나요? 일본 투표제도에 비례대표제도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300명 중에 47석은 2등, 3등, 4등으로 아깝게 떨어진 정당들의 의견이 그들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도, 소수의 의견도 반영코자 만든 것이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으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거대 정당, 원투 정당들이 다 쓰고 있는 이 판국에 과연 이것이 맞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일본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본이 그러고 있는지는 일본 계신 분들께서, 우리 지지자분들 중에 일본 사시는 분도 많으시죠. 댓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하경TV님은 비밀선거 상관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꼭 투표할게요, 미소님. 네. 진정한님께서 신인님은 항상 저 일반 사람들에겐 아리송하게끔 보이게끔 이중 전략을 쓰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제될 사람이 구제돼야 되고 또 신변보호 목적도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슈가 되고 신인님이 주목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참 아리까리한 전략을 씁니다. 곁에서 10년이 넘도록 연구를 해봐도 여전히 아리송합니다. 요즘 일본엔 전염병이 돈다던데요. 호호. 그 일본 방사수 허경영 에너지로 확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440만 명이나 들어온. 어제 용산에서 민총놈들 불법 데모하다가 우두머리 15명 경찰에 잡혀갔대요. 그렇습니까? 저는 접하지 못한 뉴스인데요. 저는 TV가 없어서 유튜브로 뒤늦게 뉴스를 좀 접하긴 합니다. 실시간 뉴스라고 해놓고서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면서 실시간인 척하는 뉴스들 있잖아요. 네, 그런 뉴스들을 보는데요. 챙겨본다고 보는데 제가 보지 못했네요. 그런 것들은. 전염병 모두 구라예요. 총선 조코님께서. 그렇죠. 총선이 다가오면은 항상 떠도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비 아껴준다는 거. 이렇게 하면 25%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거 이미 과거부터 시행하던 거고 바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바꿨다라든가 다음 정부가 되면 바뀐다라든가 그런 것들 다 구라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일루미나티들의 제2의 코로나 만든다고 했는데 그건가요? 슈퍼 유튜버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말 안 들을 때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일루미나티가 하는 거면 인간들이 결국 어떤 과학자가 하는 짓이겠지만 그건 하늘의 계획에 의해서
인간들이 정말로 못 알아보고 정말로 말을 안 들을 경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백궁 소원석 같은 경우 백궁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 안 믿잖아요. 백궁에서 지구별에 떨어졌어. 지구별에다 이제 만들어 놨어. 바닷속에 잠겨있던 걸 건져 올린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자가 깎아가지고 예쁘게 맨들맨들하게 해가지고 팔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그럼 백궁에서 온 거 아닙니까? 지구인이 팔았으니까 뭐 지구인이 판 거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것들처럼 인간들이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도 결국에는 하늘의 이치에서 만들고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찰나 바이러스는 거의 그 유대계 마지막 남은 그 유대 자본과 그걸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 자본이든 뭐 딥스든 일루미나티든 어쨌든 나쁜 놈들이라고 할게요. 그 못된 놈들과 vs 한민족 간의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거의 예언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신 그런 느낌에 가깝게 얘기를 하셨었죠. 참 이 국회 앞에 와가지고 영적인 얘기 하자니 되게 이상한데요. 지금 이 순간에는 허경영이라든가 국가혁명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분들 혹은 그 중간자적 입장 분들도 보고 계실 거를 감안해서 영적인 얘기는 많이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본자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자 스튜디오는 허경영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아름아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채널로서 허경영 개인의 의견과는 관련 없이 자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제 예상대로라면은 이제 앞으로 한 10분 내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 내로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대기하고 있던 인원 한 명이 문제가 있을 시에 컴퓨터를 들고 와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분이 지금 급하게 불려 올라간 걸 보니 지금이 아니죠. 아까 한 10분, 15분 전에 올라갔어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뭐 서식이 틀렸다거나 뭐 어떤 것들 간단한 것들이겠죠. 검토를 하고 또 했으니까 그래도 어떤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고쳐서 또 제출을 하고 나오시겠죠. 삼삼정책 알면 국가혁명당 안 찍을 수가 없을 텐데 라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떤 예를 들어 타 당들에서 어떤 뚜렷한 정책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떤 뚜렷한 정책이 있느냐. 급조돼 가지고 정권을 잡기 위한 정책만을 남발하지 않느냐. 좌파에서 우파로, 우파에서 좌파로 뭐 나만 중도인 양, 나만 신당인 양,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양. 하지만 결국에는 다 그 밥의 그 나물이란 말이죠. 모두 그 나물의 그 밥으로 시작하는 제가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요. 허경영이 떴단가? 뭐로 검색하면 나오죠? 참 이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어디까지 정치인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장관도 정치인이고 시의원도 정치인이고 국회의원도 정치인이고 그죠? 대통령실 보좌관들도 정치인인가요? 그냥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를 정치인으로 규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500만 명 이상 보고 계시는 실시간 방송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이게 또 국가혁명당에 대한 관심도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코리아님,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쪽으로 노선을 한 것 같던데 딥스랑 좌파들이랑 많이 싸우던데 SNS로 라고 얘기하시네요. 그 일론 머스크는 원래부터 트럼프 편이었잖아요. SNS에서 트럼프를 못살게 구니까 열받아서 확 인수해버렸죠. 그리고 조직 개편 싹 해버렸죠. 그 안에 핵심 인물들 싹 갈아엎어버리고 트럼프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우리 허본자님도 그렇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세상을 바꿀 어떤 특이한 천재들은 뭔가 그 남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이상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래?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 라는 말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상식을 벗어난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들은 원래 좀 이상해요. 원래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천재를 알아본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야말로 새끼 천재들이십니다. 베이비요. 예, 욕 아닙니다. 베이비 지니어스들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국가혁명당이 창당이 되기까지 국민정치혁명연대라는 것을 또 만들었고, 그것이 있기까지 유튜브 촬영을 했었고, 아름아름 강연장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점프를 뛰고 다니던 시절부터 해가지고 함께 해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서 이렇게 나라를 바꿀 인물이 있구나,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고 깨달아 오신 여러분들, 주변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야, 이 사람 진짜야 라고 할 때마다 손가락질 받고 또라이 아니냐, 사이비 아니냐 라면서 온갖 서름을 받으셨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안 깨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온갖 질병과 자연재해들이 다가올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죠. 앞으로도 정치권이라든가 국민 혹은 지구인들 전체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보다 더 심한 자연재해와 질병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구별은 하나의 가이아 이론이라고, 가이아 어머니 생명체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도 여러 미생물들이 붙어가지고 기생하며 살고 있듯이 우리도 지구별 어머니한테 붙어서 살고 있는 하나의 미생물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미생물들이 좋은 유산균도 있겠지만 안 좋은 미생물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몸살이 나겠죠. 그럼 약을 먹겠죠. 펄펄 끓으면서 몸을 정화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안 좋은 미생물들은 떨어져 나가고 죽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혼탁한 영혼들이 청소가 일어나고, 뭐야, 된장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야? 혼탁한 영혼들이 청소가 일어나고 온갖 자연재해와 질병들로 인해서 뭔가 좀 새로운 변혁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루싱님께서 난 스스로 듣고 깨닫고 왔지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사이 어느덧 방송을 킨 지 1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신이님 나오시면은 마지막 촬영하고 등록하고 나오시는 모습까지 찍어드리고 종료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쯤 나오실 때 됐거든요. 나오시면 저기 계신 기자분들이 조금 인터뷰라도 한 줄 해가지고 기사라도 한 줄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라는 건요, 초반에 어떤 나쁜 우리 조선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획적으로 막 베스트 댓글, 배댓을 장악하고 그러는 것도 있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초반에 맨 상위에 몇 개, 한 3개 정도 댓글이 특정 기사에 대한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은 좋은 내용만 쫙 도배가 돼요. 나쁜 댓글이 맨 위쪽에 있으면 나쁜 게 쫙 도배가 돼요. 기사가 뜨자마자 바로 달려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따봉을 누른다거나 댓글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조작하는 무리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민심들은 그런 거에 빨리빨리 반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자들은 빨리빨리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뉴스 기사들은 초반에 어떤 글들이 대세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된 것 같습니다. 안에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걸 중간에 끄기도 뭐하고 또 나오시는 모습을 찍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일단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계시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죠. 안에 계신 기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계시답니다. 안에 기자들이 많으실 거예요. 각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 지금 저 밖에 계신 분은 이제 나오는 장면만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저 안쪽에 기자분들이 또 많이 대기하고 계셔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되어 TV님.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같이 따라가 있지 못해서 궁금하고 안에 들어가서 찍어드리지 못해서 궁금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보니까 타 당에서도 딱 3명만
딱 3명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규제를 좀 더 심각하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는 없고요. 저도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람이 좀 붑니다. 저 밖에 계신 분들 추우실 텐데, 저희 우리 지지자분들 밖에 계신 분들 추우실 텐데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있겠습니다. 바람이 좀 부네요. 바람이 부네요. 얘기 나누고 있어 볼까요? 제가 또 뭐 얘기를 함에 있어서 되게 또 조심스럽기도 한 시기인데요. 지금 1시간 킨지 지금 1시간째인데 잠깐 퍼즈 버튼을 누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언제 이러다 또 끄면은 나오셨을 때 나오시는 거를 또 못 찍으면은 되게 여러분들도 저도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과천 성관입니다. 예, 지금 나오시는 게 좀 딜레이 되고 있는데 나오실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쵸. 이러다 언제 훅 나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뭐 의견 있으면 주세요. 난 일단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찍어볼게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렇죠. 끊어가기가 애매해요, 여러분. 애매합니다. 지금 잠깐만 배터리가 50% 이상 남아있네. 얘기하고 채팅하면서 기다려요. 아, 기다려주세요 연인님.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자는 의견 남겨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끊었을 때 2시간짜리 2시간 반짜리가 된다고 쳤을 때 이 영상을 감히 클릭하기가 힘들어져요. 나중에 실방으로 말고 녹방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래서 조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실방한 걸 바탕으로 하이라이트 부분들은 다시 재편집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요. 그냥 일단은 다 찍어 보겠습니다. 아, 밖에 안 춥습니다. 이번엔 제발 당선 좀 합시다. 쾌걸 말썽님. 성관이를 찍는 게 불법은 아니겠죠? 불법이었으면 진작에 뭐 제재가 들어왔을 텐데. 성관이 산책이나 하고 있어 볼까요? 성관이엔 어떤 소나무가 있나, 어떤 꽃이 심어져 있나. 지금 기자분들하고 인터뷰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10분 내에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아이고, 물 주시고 계시네. 마지막 꽃샘 추위, 조만간 벚꽃 필 듯. 아, 날씨 얘기하니까 좀 그거 생각나는데, 저기 시인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점점 고위도 쪽으로 온대 지방, 열대 지방들이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블라디보스톡 그쪽이 이제 굉장히 농사짓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한국도 점점 날씨가 좀 이상해지고 있는데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 전선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과격한 글 써주시는 분들 차마 읽을 수는 없지만 눈으로 잘 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견은 다 매한가지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될 분들에 대한 그런 분노. 사실 국가혁명당 당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팬분들이라든가 그냥 정책만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아니어도 그냥 일반 국민들도 이 3.3 정책을 듣고 나면은 우리나라 망가져가고 있는 거 지금 해결할 사람이 이 사람이네? 이 정책이네, 정정. 예. 이 정책이네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제이님, 개인적 말씀 들으신 거 없냐라 하시는데 저는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모릅니다. 제가 허판에 기자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그건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란 뜻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강연 때 말씀해 주셨겠죠. 아니, 과격하신 분도 있어야죠. 원래 세상은 조화롭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 하늘궁을 딱 요각도로 찍을 때 되게 멋있게 나오던데, 그죠? 딱 백마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는 길에서 찍으면 하늘궁이 이런 각도로 나오는데, 하늘을 딱 올려다보면서 찍으면 이 각도가 좀 멋있어요. 미술학원 다닐 때 이 구도 같은 거, 이런 거 딱 배웠었는데, 시인님께서는 하늘 건물들 배치하고 건축하고 돌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 보면 정말 공간 감각 능력도 대단하신 분 같아요. 태 감각도 굉장하시고, 그 직접 그렸다는 백곡 여인들을 눈 감고 명상해가지고 보고 그렸다는 그 백곡 여인들도 그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머리 컬이 살아있고 옷의 디자인이 지구별에 없는 디자인이더라고요. 아, 김디글샤님, 이 건물 돌로 짓죠. 어떻게 돈으로 짓나요? 돌 아니에요? 건물? 장난이고요. 이거 참 뒤에 돌아가면서 한 바퀴 찍고 싶은데 뒤로 간 사이에 나오실까봐 또 갑자기 확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심을 못하겠습니다.
소금님도 아주 과격하고 화끈한 발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좀 보면은 저기에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 싹 다 우리 지지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냄새가 나거든요. 딱 보면은 딱 느낌이 있어요. 김재님을 아는 건 지능순이라고, 그 지능 지수도 여러 가지가 있죠. IQ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는 영성지능이 또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직감력과 영성력, 그런 분들이 높을수록 굳이 뭐 공부를 잘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 계산을 빨라야 되는 게 아니고 말로서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것, 자뇌와 우뇌가 발달한 게 아니라 간뇌가 탁 날라온 깜력, 공이 저희 지지자분들께서는 좋으신 봅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그냥 다 이상한 분만 계신 것도 아니고 다 잘생긴 분만 계신 것도 아니고 다 지구별적으로 뭐 고학력자들만 계신 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 허파 지지자분들은요. 근데 하나같이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영성적이세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UFO라든가 이런 데 관심도 많으시고 불교, 종교, 철학 해가지고 한 분야를 막 거의 통달을 하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곳이죠. 근데 그런 거에 설명을 해줘도 모를 사람들은 글쎄요, 지구별에서 윤회 횟수가 좀 적지 않을까,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홍보를 하면서 고생을 겪었던 그런 많은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 잠시만요,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제는 제가 제목을 지금 들은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실시간 방송 중이라 혹시 급하신가요? 뭐까지? 천 기관장님한테까지 그걸 보내야 되나요? 그분들 오셔야 되니까 공문 보내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늦어도 2시간 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여러분, 지금 전화 오신 분이 그 인천 경영 포럼 본부장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요. 인터넷에 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인천 경영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짱짱한 분들이 오셔서 강사로 다녀가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름 말하면 다 아실 만한 분들, 일반인들도 알 만한 분들, 꼭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경제계, 종교계 훌륭하신 스님분들, 이런 분들이 노무현이나 이명박도 여기 와서 강연을 하고 갔습니다. 예. 그분 중에 이제 어떤 스님, 목사님, 그리고 어디 기업체 회장님, 이런 분들만 초청해서 하는 강연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번에 4월 12일인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하시게 됐어요. 4월 10일이 선거날이니까 선거 다음 날인가?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달력 있으신 분들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강연이 안 되시는데 원래 허기한 강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목을 정하셨네. 제목이 아주 어려워요. 제목을 한번 보고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알 수가 없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 7시인가? AM, PM이 안 써있던데 아마 저녁 7시겠죠? 7시라고 써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시게 됐다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인천 경영 포럼에서 많은 강사들이 오가고 거기에 또 많은 행정가들, 정치인들, 심지어 장관들도 참석해서 보고 듣고 하는 소수정예로 그냥 딱 180명 정도? 모르겠다. 정확히 인원수는 모르겠는데요. 그 초청장 받기조차 힘든 곳이에요, 거기는. 그런 곳에 이제 강연으로, 강사로서 초청을 받으셨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12일 금요일 맞아요? 소금님. 그렇군요. 두레박TV님 인천 경영포럼 검색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 촬영 중이라 검색을 못하니까 혹시 정보 있으시면 좀 한번 여기 댓글로 올려주시,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근데 사실 거기에 초청돼서 강사로 나가시는 분들 무슨 얘기할까 막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렇죠? 그거를 대필해주는 어떤 보좌관들도 있을 텐데 말이죠. 말빨 좋고 글빨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대신 써주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허경영 강사님께서는 지금 1000몇백 회 20년 넘도록 강연을 해오고 계신 분이라,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강연을 해오고 계신 분이라, 옛날엔 토요일만 하셨다가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하시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최고의 강연자가 아닐까, 최고의 강연 횟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시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최다 시청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증문즉답으로 해도 아무 이런 거는 얘기를 해도 되겠죠. 개인적인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이거 인천 경영 포럼에 강사로 지금 초빙이 되셨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그땐 바쁘셔가지고 내가 그냥 검토해볼게 이러고서, 왜냐면 선거 관련된 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셨는데, 이제 굉장한 분들만 초청 포럼이고 그러신 거 알고서 이제 저한테 불러가지고 요거 써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뭐 이력서나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또 대신 사인을 뭐 이렇게 채워놔 달라고 해가지고, 사인은 이제 제가 나중에 받으러 가면 되고. 그랬더니 그 나온 사람들 강연 제목들이 뭐고 이러시더라고요. 노무현은 이런 얘기를 했고, 이명박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스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기업 회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브리핑을 해드렸더니 이러면서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무슨 강연을 했으면 좋겠나 하시는 거예요. 에? 그랬죠. 아니, 하찮은 저희 머리에서 나오는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딱 보면서 제 눈에 띄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면서, 허경영만이 할 수 있는 강연 내용이 뭘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강연 내용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 굳이 정권을 잡으시건 안 잡으, 영적이건 안 영적이건 정책적으로만 가건 간에 일단 갈팡질팡하고 있는, 일단 그 시청자분들이 다 한국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한국을 또 좌지우지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포럼에 계시니까, 세계적인 그 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대처하는 한국인의 어떤 자세? 이런 거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게 눈에 띄건노 이러시는 거. 어떤 게 눈에 띄건노? 일단 제가 브리핑을 딱 해드린 그 글자 수를 아마 파악하셨을 것 같고, 제 예상에는요, 제목들이 보통 글자 수가 얼마가 되나를 가늠하셨을 거고, 그 쓰는 단어들의 수준을 생각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잠깐 듣기만 해도 이거 굉장히 어렵고 뭐지? 되게 궁금해할 만한 그런 제목을 정하셨었어요. 여기 있다. 존재적 가치 경영과 소유적 가격 경쟁의 혼돈 시대.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존재적 가치 경영과 소유적 가격 경쟁의 혼돈 시대. 이 듣기만 해도 뭔가 알 것 같은데, 뭔가 심오할 것 같은데 바로 딱 와닿지도 않고 좀 황당했죠. 호호호 하고 웃으시면서, 이게 뭔 말인지 알겠나?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 정도 돼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난다긴다는 사람들이란 거죠. 전쟁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고,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만 그 포럼에 올 거라는 거죠. 그걸 이미 다 깨뚫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하버드급의 강연, 중에서도 탑 오브 탑 그런 내용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제목에서부터 딱 사로잡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인 거죠. 언론에서는 우스꽝스럽게 비치는 허경영이지만 화장 이상하게 되고 이런 것들만 투집 잡고 신도가 어떻고 하고 있지만, 허경영이 그 강연의 깊이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 학식을 지닌 자들은 강연을 보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다만 남들이 다 아니라 그러니까 나만 이상한가 하면서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보는 거죠. 안방에서 몰래 보시고. 안타깝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채팅창에서 서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 스패너분들 안 계시나요? 싸우시는 분들 잠깐 임시 300초 제한 그런 거 있죠? 300초 제한 그런 거 한번 걸어주세요. 네. 우리 사랑하는 허파분들은 특히나 우리 같은 지지자분들끼리 싸우시면 안 됩니다. 오해가 있으셔도 고운 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강연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제자된 마음으로 사랑해주세요. 예. 나를 가장 괴롭히는 자가 가장 큰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생긴 참치, 못생긴 참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누가 누구를 뭐 나빴느니 착했느니 이거를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좀 저도 잘 적용을 못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윤영수님께서 영적인 공부가 없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스패너가 아무도 안 보이네. 하나데어 TV님 스패너 달라 그러는데 줬다 뺏으면 또 화낼 거잖아. 옐로우님이 스패너를 들고 계시네? 누구지? 옐로우님이 좀 봐주세요. 옐로우님 일단 좀 봐주세요. 허경영 유튜브를 볼수록 감동입니다. 윤영수님이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박영준님 알러뷰 알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 참 좋은 것 같아요. 격려와 배려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 몇 달 전 강연을 하신 바 있는데 그거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나는 왜 나만 힘들까를 생각했는데 남들도 다 힘든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해야겠다. 우리 다들 힘든데 어차피 같은 편인데 좁은 의미에서는 같은 허파라면 같은 편이고 조금 더 넓히면은 같은 한국인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편이고 조금 더 넓히면은 같은 지구인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편입니다. 중간에 같은 종씨 이런 거 다 건너뛰고 말이죠. 굉장히 여러 개 단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동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시절 인연으로 태어나서 이 같은 지구별이라는 장소에서 만난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근데 좁게 들어가다 보면 한 가족 내에서도 싸우다 못해 원수가 되기도 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허경영 강연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깨어나게 돼요. 그 강연을 남에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인님이 이러라 그랬는데 왜 쟤는 저럴까? 라면서 그를 탓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안 순간 많이 편안해졌어요. 네.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방송을 좀 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바람이 불기도 하고 하는데 견딜만 해요. 그래도 시청자 수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아직 기다리실 의지가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급기야 600만 명 실시간 접속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오디오 비어 있으면 심심하시잖아요. 뭐라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개똥 철학 같더라도 함께 얘기 나누자고요. 민망하네요. 이게 개인 채널도 아니고 이제 공식 채널이다 보니까 많이 좀 과격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인천 포럼 경영에서 이제 강사로 초빙될 만큼의 훌륭한 강사로 인정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시인님께서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들 많이 해주고 계셔요. 저도 저를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기도 하고 막상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째려보고 뒷담화 까고 패거리를 막 이렇게 형성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이 또 들려오기도 하고 저 국회도 똑같고요. 국회도 똑같고 직장인들은 다 그래요. 오죽하면 그런 드라마도 많잖아요. 직장인들과 경영권 승계 문제. 이 지구인들이란 게 오식, 오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탐진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벗어나는 방법을 자기 자신을 없애라라는 그런 불교적인 비슷한 말인데 그걸 또 다르게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만약에 지금 이 허경영 TV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허경영 강연이란 걸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보신다면은 이해가 더 수월하실 겁니다. 때론 이상한 얘기도 해요. 오링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상한 것도 하는데 이 얘기를 하지? 이거는 정말로 배운 자만 아는 건데? 혹은 아니 이거는 지구인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신의 음성이다라고 느껴질 정도까지 감탄을 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도움 되신다면 다행입니다. 예. 제가 본자 스튜디오에서는 콜콜한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본자 스튜디오도 사랑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이거 대본 없이 좀 1시간 반째 뻐기고 있는데요. 참 쉽지가 않네요. 한얼님께서 슈퍼 스티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시기 질투가 많은 나라 없습니다. 나토 일부 국가 프랑스가 파병함으로써 뭐 글 쓰다 마셨네. 셀레믹스 올랐다고 감독 보고 난리 났네. 야, 이 순간에도 오늘 아침에도 또 이상한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났네요. 그 가서 보면은 다음은 보면은 이게 공간 표시는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타임톡이라고 해가지고 댓글이 없어지고 채팅창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 기사가 있는 거를 그냥 허경영만 검색해도 되지만 이거 비슷한 거를 입력을 해봐요. 여기 나오는 뭐 허경영 영적 에너지 이렇게 검색을 해본다고 치면은,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똑같은 기사를 얘네들이 네이버에도 올리고 다음에도 올리고 합니다. 뭐 YTN이면 YTN이라고 해가지고 뭐 경영일보면 경영일보, 그래서 똑같은 걸 올리는데 네이버에는 댓글을 달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허경영 영적 에너지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에너지라고 못하겠네. 그럼 봐봐요. YTN이었네. 허경영 성추행 혐의의 영적 에너지 준 행위였다. 똑같은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봐봐요. 사진도 똑같은 거 따다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뭐 감정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또 댓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봐봐, 이거 안 좋은 댓글이 지금 베스트 댓글 먹었잖아요. 사이코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초반에 봐봐요. 이렇게 안 좋은 거 댓글이 장악을 하면 그 밑으로도 안 좋은 댓글이 쫙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초반이 되게 중요해서 좋은 어떤 내용을 초반에 장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뭐가 따봉을 처음에 먹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레벨업님께서도 감사합니다. 신인님 후보 등록 짝짝짝 해주셨습니다. 아직 후보 등록은 안 하셨어요. 지금 등록하러 들어가셨는데 안 내려오십니다 아직. 권연민님께서 레벨업으로 바꿨다고, 레벨업으로 레벨업 하셨네요. 댓글 알바 써서 그래요. 신찬호님, 제가 어떤 것까지 봤냐면요, 제가 잠이 잘 없잖아요. 특히나 새벽에 잘 안 자고 아침이나 낮에 자는 경우가 좀 많은데, 새벽 4시 몇 분? 급격하게 5시인가? 돼가지고 갑자기 기사가 딱 올라온 거예요. 저는 이제 알림 설정을 해놔가지고 특정 단어가 뜨면은, 그런 뉴스 기사가 뜨면은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인님 관련 기사가 떴는데 딱 봤더니 되게 웃긴 게, 그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1분도 안 돼가지고 베스트 댓글 3개를 딱 달더니 거기에 따봉이 따르락 올라간 걸 봤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와,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녹화도 떠났어요. 그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새벽 시간대에. 그 참 문제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진짜 이게 민심이 모여서 천심이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한 명의 인간의 힘이 그냥 천심을 좌지우지하고 지금 천심을 거슬리고 있어요.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근데 원래 여드름도 있잖아요. 쬐끔할 때 짜면 안 돼요. 자꾸 도끼가 차가지고 노르스름하게 막 올라와가지고 부풀어 오를 때까지 올랐을 때 바늘로 퍽 터트려서 쫙 짜야지 그게 퓨 하면서 피고름이 나오면 얼마나 그 희열이 좋아요. 아마도 우리는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곪을 때까지 곪아야지 뿌리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 올 거다, 호토피아가 올 거다 하면서 기다려 오신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신데요. 10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힘내야 돼요. 정말로 힘들고 무기력할 때는 동기부여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도 하는 겁니다. 그 뭐라도 하지 않고서는, 만약에 포기를 하고 중단해버리면은 그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다시. 근데 뭐라도 다시 하고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쭈 나 안 받아줘? 그러면 좋아, 영적으로 밀고 나간다, 돈으로 다 정확히 해버리지 뭐,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제가 유튜브 허경영 강연을 처음 막 찍어서 핸드폰이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동영상 촬영이 그때는 5분 넘어가면 열받고 뒤에 핸드폰 뚜껑 열리던 시절 있잖아요.
생수병으로 물 적셔가지고 식혀가면서 촬영을 하고, 그것들이 합본으로 돼가지고 그때 강연 900회 때 강연이 남아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뭐 그런 강연 촬영을 하다가 이제 강연을 이제 촬영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어. 그럼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저는 이제 막 실방을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방을 막 못하게 해요. 왜냐? 그냥 바로 강연을 실방으로 내보내면 된다. 그렇게까지 이제 기술력이 올라온 거죠. 컴퓨터가 좋아졌어요. 그럼 이제 저는 실방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럼 좋아, 허경영 강연 짤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강연을 잘라서 만들자. 또 새로운 길을 판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너도 나도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허경영 강연 짤을 막처럼 막 잘라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분산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걸 하자 해가지고 또 블로그도 만들고, 뭐 팟빵 팟캐스트 해가지고 라디오로만 나간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분야는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각자가 하는 분야에서 지금 막히고 답답하다고 해서 좌절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거를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는 일단 견디는 거고 뭐라도 해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물꼬가 트이기 마련. 아무것도 안 하는 자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겠죠. 네, 규홍님, 답답함이 많아요. 얼른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살 길은, 세계 각국이 살 길은 이분입니다. 그쵸? 비례대표 신인님을 어떻게 홍보할까요? 이정은님, 일단 허경영 본인과 이 온라인 팀, 그리고 보좌관인 저를 포함해서 측근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인들로서는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타 당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선거법을 보시고서 괜찮은 한도 내에서 하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거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2주간 허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진희님은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어떻게 떠드시는 거지? 저 이제 입술이 말라가는데요. 지금 1시간 40분 됐어. 입술이 말라가요. 지금 물도 안 가져왔는데 목마릅니다. 저 정문을 통과하기가 힘들거든요. 저 정문을 통과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보좌관 명함을 들고 왔어요. 보좌관 보여주고 통과를 했는데 여기서 딱 걸렸네. 여기서는 이게 띡 찍고 들어가는 거 없으면 또 안 된다고 걸려가지고 일단 정문 통과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나가면은 저기서 또 못 들어와요. 제가 일단 이 안에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경호원분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등록하고 딱 나오시는 그 모습 멋있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인님 사진 컵에 붙여도 되나요? 되죠? 컵에 붙여도 되고, 자기 혼자 쓰는 물건에 왜 뭔들 하면 안 됩니까? 그걸 밖에 들고 나와서 막 당선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에다가 막 허경영 얼굴이나 뭐 이렇게 이름 써있는 거 붙이고 다니는 거, 그거는 지금 안 돼요. 그거는 선거 운동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혼자 그냥 집에서 쓰는 물건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죠. 그 영적인 에너지를 위해서 그런 건데 뭐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 법적으로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차 안에 베개 놓고 다녀도 안 돼요? 되죠. 자기 차 안인데 뭔 상관입니까? 아니,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처가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은 목탁을 차에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건가? 예수가 선거 나오면은 십자가 목걸이 하면 안 되는 건가? 참 웃긴데요. 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목걸이를 홍보물로 간주할 수도 있으니까. 선거법이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힘이 있는 자들에게 의해서 악용 남용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요. 힘이 없는 자들은 몸을 사려야 됩니다. 혹은 힘이 없는 척을 하고 계신 걸 수도 있고요. 드레박TV님, 차에다가 베개 엄청 큰데 그 사람 키만한 거 아니에요? 그걸 싣고 다닌다고요? 그 베개 되게 탐나네요. 헤븐스카이님, 지금은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거법이 위험한데 그거 판매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본자 스튜디오라고 검색하시면 허경영 굿즈 관련 쇼핑몰 나오는데 그거 다 닫아놨어요. 4월 10일 이후부터 판매할 수 있을 겁니다. 4월 11일부터 딱 사시면 돼요. 내 동생 생일인데? 오씨, 동생 생일 선물로 허경영 베개 보내주면 뭐라 그럴까? 참고로 제 동생은 윤석열 뽑았답니다. 나쁜 새끼. 뭔가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힘이 없는 척 하고 있음, 그게 더 좀. 허성공님께서
총재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맙시다. 선거기간 불로유 언급 금지, 총재님으로 언급해주기, 그거를 언급을 신임님이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불로유를 홍보를 하면 안 되는 거지, 불로유를 뭐 언급하는 게 안 되고 뭐 내가 뭐 마시는 게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홍보하면 완전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결로 가면 어찌될지 애매하다. 근데 이제 일개 개인을 날아가는 초파리를 잡기 위해서 야구바다를 휘두르는 격이 아닐까. 전국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 지지자들이 많은데 길 가다가 나도 모르게 재채기를 했어. 뭐 다쳤어, 아이고 아파라, 아 허경영. 이제 뭐 영적으로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마저도 잡아넣으면 그거 어떻게 될 것인가. 벌금 맞아요. 그 사람 당사자가 벌금 맞아요. 벌금 얼마 안 할 건데 뭐 하여간 그래도 조심합시다 우리. 예, 그러니까 그 저희 단톡방에 보면요,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 허용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보시고 이게 홍보 운동으로 과연 간주될 것인가가 이제 쟁점이에요. 아니 그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러면은 허경영의 이름조차도 거론하면 안 된다로 해석을 한다는 건 그건 되게 유치한 발상이에요. 그럼 이재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왜 하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얘기를 왜 하고, 조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왜 하죠?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왜 떠들고 있죠?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는 건가? 항상 어딜 가나 온건파와 급진파가 있는데요, 온건파들은 대대적으로 많은 모와 정을 맡게 돼 있어요. 모난돌은 트럼프 지지합니다. 미국 선거법에 걸려요 그거 하면. 재밌네. 선거철 되니까 언론에서 또 허경영을 음해한다 라고 써주고 계시네요. 그쵸?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요새. 이제 아는 거죠 국민들이. 선거철 되니까 또 됐다, 또 무서우니까. 그 공약들 중에, 국가혁명당의 공약들 중에 무서운 게 많으니까 그런 게 많죠. 오, 지비님 허경영 지지합니다 라고 댓글 써주셨는데, 이거 선거법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내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건데 안 걸립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뭐 다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인터넷상의 댓글에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기왕이면은 국가혁명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죠. 왜냐면 시비거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허경영의 삼선정책이라고 안 하고 국가혁명당의 삼선정책. 신분 나오셨나? 자, 명당짜리 잡았습니다. 나와라. 600만 명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아이고, 찾아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해주고 계시네. 아이고. 채팅. 그래. 하늘목으로 빨리 가야 돼.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 아이고, 이거. 네? 아니 저기서 찍겠잖아. 같이 찍어야죠. 좌우측으로 이렇게 날아서 여기서 밑에 필요하시면 앉고 앉아도 되고. 앞에 이게 앉는 사람이 잘 나와요. 앉는 분이 잘 나와요. 앞에 앉아도 돼요. 앉는 분이 잘 나와요. 앉아요. 한번 해주세요. 신호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번 화이팅 한번 하시죠. 이런 거는 한 번.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서경이. 하나, 둘, 셋. 그냥 찍어. 네. 제가 사진 어디에요? 네, 됐습니다. 자, 해주세요. 네. 네, 많이 찍었어요. 됐습니다. 저도 같이 들이대고 찍어. 가자. 네, 신이 한홍에서 뵐게요. 네.
예, 이제는 예, 허경영 후보님 예, 정식으로 등록이 되셨고요. 이번 22대죠?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허경영 후보님, 이제는 후보님이라고 이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 기간이 이제 진행이 됐고 시작이 됐고요. 3월 28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 기간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제는 허경영 후보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후보님은 지금 이제 하늘궁으로 다시 복귀를 하셨고요. 저희도 이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자분들 꽤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시간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야? 차 있는 예? 사람. 제가 차요? 드릴게요. 어. 아니, 지하철역까지만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잠깐 들렀다 올게요. 분해가지고 난 잘 모르는데 남들이